50세가 넘은 여성들이 모든 접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50대는 인생의 긴 강물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여성에게 이 시기는 생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도 심오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회에는 왜 50대 여성들은 모든 구혼자를 그토록 수용하는 걸까?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특정 현상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I. 자존감과 인정 추구. 진정한 자신을 찾고 자신감을 되찾으세요. 수년간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해온 50대 여성들은 자신의 가치가 점차 간과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을 재발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고 매력적임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외부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을 때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긍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과거의 정서적 결핍을 보완하기. 공허함을 채우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세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가족이나 직장을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따뜻함과 지지를 베풀어 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의 친절을 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유와 독립을 누리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세요. 50세가 넘으면 많은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더 이상 전통적인 결혼 개념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에는 탐험해야 할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덕분에 그들은 다양한 사회적 기회에 직면했을 때 더욱 관대하고 관대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칙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4. 외로움과 상실감에 대처하기. 외로움을 달래고 위안을 찾기 위해 여성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서 다양한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은퇴 후 안정적인 직장 환경과 사회적 관계를 잃으면서 여성들은 외로움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여성들은 사회활동을 늘려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받아들이는 것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삼기도 합니다. V. 전통적 개념과 편견에 도전하다. 관습을 깨고 활기찬 삶을 살아라. 현대 사회에서 성평등은 주류가 되었지만 뿌리 깊은 전통적 관념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50대 여성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고정관념에 갇히기를 꺼리고 오히려 불합리한 규칙에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더욱 열린 마음으로 대인관계에 접근할 때 그들은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이가 사람의 사랑받을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결. 50대 이상 여성들이 왜 모든 구혼자를 그토록 기꺼이 받아들이는가? 라는 질문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존감 추구부터 정서적 결핍을 보상하기까지, 자유와 독립을 향유하기부터 외로움을 극복하기까지, 심지어 전통적인 가치에 도전하기까지, 각각의 이유는 이 집단에 깊이 뿌리박힌 욕구와 기대를 반영합니다. 모든 사람의 선택은 각자의 상황과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딱지를 붙이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개념이 뒤집히고 있을까요?
의사들은 60세 이후에도 5가지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점차 깨닫습니다. 운동이 신체 건강 유지, 체력 향상, 기분 개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60세를 넘어서면서 신체 기능이 점차 저하됨에 따라 운동을 더 많이 하라는 전통적인 관점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노년층은 격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프나 달리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은 신체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전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노인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지만 연령과 신체 조건에 따라 운동 형태와 강도를 적절히 조절한다면 운동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맹목적으로 엄청난 운동을 하는 것보다 1년의 목표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합니다. 근력 운동은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고 근력과 지구력이 저하되어 안정성, 신진대사율,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효과적으로 늘리고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넘어짐을 예방하고 체력을 향상시키고 뼈 밀도를 증가시키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년층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은 노년층의 골밀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력 강화는 노인들에게 흔한 건강 문제인 낙상과 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신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근육 감소를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균형 훈련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균형 감각이 약해져 넘어지거나 다른 스포츠 부상을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균형 훈련은 신체 협응력과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켜 노인들이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인한 낙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발로 서기, 천천히 걷기, 균형 자세를 취하면 코어 근육과 하지 근력을 효과적으로 단련하여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균형 훈련은 노인의 근육의 유연성과 유연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넘어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매일 간단한 균형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면 넘어짐에 대한 신체 저항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연성과 스트레칭 운동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점차 감소하고 관절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신체 활동 수준이 제한됩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특히 힘든 활동을 하는 동안 근육과 관절을 완전히 늘리고 이완할 수 없어 염좌나 좌상과 같은 스포츠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유연성 훈련은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근육과 관절의 경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이는 등, 허벅지, 종아리 스트레칭 등 간단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 통증과 경직을 줄이며 신체를 더욱 편안하고 이완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노인들이 근육 경직과 관절 통증을 더 자주 겪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 외에도 유산소 운동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는 모두 유산소 운동으로 간주되며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력과 지구력을 강화하며 노년층의 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은 노인의 혈당과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하고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춰 적절한 운동 강도를 선택한다면 누구나 유산소 운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와 빠른 걷기는 노인에게 매우 적합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폐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기능 훈련은 노년층에게 필수적인 운동 형태입니다.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기능 훈련을 통해 노년층의 활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능 훈련은 일반적으로 서기, 걷기, 쪼그리고 앉기, 무거운 물건 들기 등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노인들은 기본적인 신체 활동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면 신체적 약화로 인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기능 훈련은 유연성, 균형 감각, 협응력, 근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 더욱 편안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훈련은 넘어짐과 골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중에 더 많은 활력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운동 방법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운동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 습관은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을 늦추고 연령 관련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들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노년을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게 보내기 위해 이러한 운동 습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하루에 대략 2횟수만큼 소변을 본다면 축하합니다. 요독증은 당신에게서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소변은 인체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여러 신체 시스템, 특히 신장 기능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변량 문제는 특히 남성의 경우 기저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소변량 패턴과 과정은 요로, 신장, 전립선 및 기타 신체 부위의 건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남성들은 배뇨 빈도나 과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배뇨는 단순한 생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하루에 4에서 7회 소변을 보고 소변을 볼 때 통증, 급박감, 불편함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없다면 신장과 비뇨기계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드물게 보는데 이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심지어 요독증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요독증은 말기 신장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심각한 신부전으로 인해 신체가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요독증은 종종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환자는 피로, 부종,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장 건강의 중요한 지표는 배뇨 빈도와 질입니다. 남성이 하루에 4에서 7회 소변을 본다면 신장 여과 기능이 비교적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소변의 생성과 배설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신체는 수분과 노폐물의 균형을 조절하고 적절한 양의 소변을 생성하며 체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배뇨 빈도가 비정상적이라면 신장 문제나 전립선 문제 등 비뇨기계의 다른 문제일 수 있으며 이는 배뇨 빈도와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 특히 밤에 자주 깨어서 배뇨하는 것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 잦은 배뇨 또는 다뇨증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이거나 요로 감염이나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은 잦은 배뇨의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배뇨 곤란이나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가 물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잦은 배뇨와 부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혈당,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은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배뇨 빈도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특히 허리 통증, 급박뇨, 배뇨가 완전히 되지 않는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경우, 즉 하루에 4회 미만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 특히 소변 색깔이 어둡고 소변량이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신장이나 비뇨기계 기능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배뇨 빈도는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배뇨 빈도가 낮으면 신장의 배설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변량이 부족한 것은 신장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소변을 자주 보지 못한다면 만성 신장 질환이나 급성 신부전의 징후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요독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변량이 부족한 것은 수분 섭취 부족이나 탈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유지하고 소변량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남자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지 못한다면, 특히 수분 섭취를 크게 줄이지 않은 경우, 신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상담하여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성의 배뇨는 통증, 급박감, 불편함 없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배뇨가 느리고 원활해야 하며 소변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무색이거나 옅은 노란색입니다. 소변 색이 너무 진하면 탈수 증상이거나 특정 약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소변 색 변화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변은 거품이나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배뇨 시 통증, 자결감, 급박감, 빈뇨, 잔뇨감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요로 감염, 전립선 질환, 신장 결석 또는 기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배뇨 시 이상 증상이 없고 배뇨 빈도가 4에서 7회 사이인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비뇨기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배뇨 습관과 비뇨기계 건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이 정상적인 배뇨 빈도를 유지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은 정상적인 소변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탈수는 소변량을 감소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장기간의 탈수는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소변을 참지 마세요. 규칙적인 배뇨는 방광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요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뇨 시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또한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신체 검사와 소변 변화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 비정상적인 소변량, 급박뇨 또는 배뇨 시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악화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정상적인 배뇨 빈도를 유지하고 배뇨 중 이상 증상이 없는 것은 건강한 비뇨기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배뇨 시 불편함 없이 하루 4에서 7회 소변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장과 비뇨기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소변이 자주 또는 드물게 나오고 통증, 급박감 또는 기타 불편함을 동반한다면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별도의 방에서 자는 경우 남자가 더 오래 참을수록 3가지 사실이 드러난다. 믿으실지 말지. 광활하고 복잡한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가 각 방에서 자는 현상은 점차 흔해지고 있으며 그 어색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면적이며 생활 습관의 현저한 차이, 특정 건강 문제, 심지어 부부 관계에 미묘하거나 명백한 갈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남성이 각 방에서 자는 동안 특별한 인내심을 보일 때 그 근본적인 문제는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부부의 책임을 지키다. 결혼은 단순히 낭만적인 순간과 달콤한 사랑의 연속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많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진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방에서 자야 하는 상황에서도 남자가 결혼 생활의 견고한 기반을 흔들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견뎌낼 수 있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부부의 책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완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부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각자의 방에서 자는 것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출산 후 극도로 약해져 회복을 위해 조용한 수면 환경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아이가 어려서 밤에 자주 울면 아내는 다음날 남편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따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로 자는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견뎌낸다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결혼이 단순히 달콤한 기쁨의 여정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부부의 엄숙한 약속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방을 쓰는 것은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적응일 뿐 부부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용 뒤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의 화합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기꺼이 희생하며 자신의 행동을 통해 부부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깊이 있게 해석합니다. 남편이 힘든 직업을 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여 남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각자 방에서 자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내의 좋은 의도를 이해하고 나서는 그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아내의 건강을 계속 돌보며 많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인내심의 근원은 부부로서의 책임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만 가족이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깊은 애정.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초석인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성이 따로 잠자리를 갖는 동안에도 꾸준한 인내심을 보이는 것은 종종 파트너에 대한 깊고 변함없는 애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애정은 단순한 육체적 친밀함을 넘어 부부 사이의 무언의 이해와 깊은 공감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이유로 부부가 각자의 방에서 자야 할 때에도 남자가 여전히 파트너의 일상을 깊이 생각하고 감정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이는 그가 파트너를 마음속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서로 다른 방에 살더라도 파트너에 대한 그의 사랑은 거리 때문에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는 남편의 코골이가 아내의 수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각방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의 방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물었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는 밤새도록 아내 곁에 머물며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이러한 인내심 뒤에는 아내에 대한 깊고 강렬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에서의 애정이 일상적인 교제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애정은 남자에게 각방을 쓸 때 비범한 인내심과 관용을 줍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한 침대를 쓸 수 없다고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분리로 인해 생긴 감정적 공백을 더욱 섬세한 배려와 열렬한 사랑으로 메웁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란 일상 속에서는 조용한 동반자 관계를, 어려움 속에서는 서로 지지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통제하다. 남성에게 각방에서 자는 것은 필연적으로 외로움과 불편함을 안겨주는데, 특히 파트너와 함께 자는데 익숙한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더욱 강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를 견뎌낼 수 있다면, 이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각방에서 자는 현실을 이성적으로 바라볼 줄 압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잃는 것이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들은 각자 방에서 자고 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걱정하며 방황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난 남자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커리어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부부가 감정을 표출하여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뛰어난 감정 조절 능력 덕분에 그는 별거 생활의 어려움에도 낙관적인 태도로 대처하며 부부가 솔직하게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가 각방에서 자는 경우 남성이 더 오래 참을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감, 배우자에 대한 깊은 감정,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질은 오래 지속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결혼 생활에 필수적입니다. 결혼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지지하고, 각방에서 자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만 결혼이라는 배는 폭풍을 헤치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혈압 환자가 물을 많이 마시면 오래지 않아 신체에 4가지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물 섭취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마시면 신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을 많이 마시는 고혈압 환자는 머지않아 신체의 4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조용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많은 양의 물은 하루 8잔이라는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하루 3리터 이상의 물 섭취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넘는 상당한 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혈압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혈액을 희석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상하이와 광저우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의 약 45%가 하루 1에서 2리터를 마시는 사람보다 혈압 변동폭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혈액량을 증가시켜 심장과 혈관이 짧은 시간 안에 증가된 혈류량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압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액량 증가는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심지어 밤에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혈액 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및 기타 이온을 희석시키며 고혈압 환자는 이미 나트륨에 더 민감합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에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일반 인구에 비해 혈중 나트륨 수치가 135mol 미만으로 떨어질 확률이 15% 더 높고 혈중 칼륨 수치가 낮아질 확률이 10% 더 높습니다. 전해질이 이러한 미세한 변화는 가벼운 현기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심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방광이 더 자주 작동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내부 화학 균형을 미묘하게 교란시킵니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 증가가 세 번째 변화입니다. 체내로 유입되는 수분의 양은 심장이 수축할 때마다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고령 환자의 경우, 심장 기능이 이미 다소 약한 경우, 장시간 높은 부하로 인해 심장이 약간 확장되거나 이완기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 환자의 경우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 이완말 직경이 정상적으로 물을 마신 그룹보다 평균 약 1.5mm 더 컸습니다. 이 수치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누적 효과는 심장 근육의 부담을 증가시켜 심부전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수분 저류는 야간 잦은 배뇨, 수면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심장 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신장의 부담입니다. 신장은 체액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사구체 여과율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장기간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신장의 경미한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고혈압 환자는 정상적으로 물을 마시는 그룹에 비해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상승할 확률이 12% 더 높고 소변 단백질 양성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약간 더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증상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신장 건강은 혈압 조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나트륨과 수분 저류가 심해져 혈압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소하지만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저류로 인해 체중 변동이 발생하여 체중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히 경미한 부종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장관 부담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몸은 이미 추가적인 수분 섭취에 적응하기 위해 조용히 적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혈압 환자의 경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양과 시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인,
특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의 경우 하루에 약 1.5에서 2.5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되며, 이는 체중, 기후, 운동 수준 및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00에서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식전과 식후에 적당량을 마시되 단시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상적으로 이러한 물 마시는 방법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신장과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비교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식수의 질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만 중요시하고 수질은 소홀히 합니다. 수질이 좋지 않으면 중금속이나 박테리아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고혈압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얼음물이나 탄산수를 선호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위장관을 자극하고 나트륨 배설에 영향을 미쳐 혈압 조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물이나 상온에서 끓인 물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선택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부 고혈압 환자는 신장과 심장 기능이 양호하더라도 단기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셔도 뚜렷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과 신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뇨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혈압 변동, 전해질 불균형, 심지어 경미한 수분 중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마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음주 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과도한 수분 섭취가 미치는 4가지 주요 영향은 혈압 변동, 전해질 불균형, 심장 부하 증가, 그리고 신장 부담 증가입니다. 이 4가지 변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혈압 조절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심혈관 및 신장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와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물 더 많이 마시기 보다 과학적 수분 섭취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용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1.5에서 2.5리터 정도로 적당량을 섭취하되 본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둘째,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한 번에 여러 번 소량씩 섭취하세요. 셋째, 수질에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하면 안전하고 깨끗한 수원을 선택하세요. 넷째, 정기적인 혈압, 체중,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신체 반응을 관찰하세요. 다섯째,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시 말해, 물을 더 많이 마시는 것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물을 더 많이 마셔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물의 양과 방법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물 마시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적당히, 자주, 그리고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약을 먹듯이 방법과 리듬에 주의를 기울여 물을 마셔야 건강에 해롭지 않으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몇 달 안에 신체의 3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 같고, 특히 퇴근 후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이 좀 부어 있습니다. 발이 너무 불편합니다. 선생님,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걸까요? 환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수분을 보충하고 아침에 입이 마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의학 연구와 임상 관찰 결과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면 다양한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좋은 수면의 질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업무 압박과 집안일에 시달리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피로를 해소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면 중 몸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익숙합니다. 물을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은 신체가 자연스럽게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 깊은 휴식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잦은 야간 배뇨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인, 당뇨병 환자, 신장 질환, 밤에 자주 소변을 보는 것 외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체와 발목의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종은 체액 불균형과 배설 불량의 증상입니다. 특히 밤에 쉴 때 신체 특정 부위에 눈에 띄는 부종이 나타납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느려지고 다리와 같은 하체의 수분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끔 가벼운 부기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기가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부종이 심해지는 것은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부종은 외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등 신체적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러한 불편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종이 자주 발생하면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장기의 기능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은 체내의 과도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체내 수분의 대부분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신장은 혈액에서 수분과 대사산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건강은 수분 대사와 배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밤에 물을 너무 자주 마시면 신장이 더 큰 부담을 지고 더 많은 신진대사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장기간, 특히 밤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신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에 가해지는 이러한 부담은 점차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져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수분을 배출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전해질과 산염기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신장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수분을 배출하면 이러한 기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이나 신부전 등 기존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의 수분이 축적되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신장질환 증상이 악화되거나 신부전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매일 마시는 물이 신체의 필요량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장기간 잘못된 물 섭취 습관은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신진대사는 낮 동안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장은 체내의 과도한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 노인 등은 낮에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밤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밤에 집중하는 대신 하루 종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권장 일일 수분 섭취량은 개인별 신체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약 2000에서 2500ml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고혈압으로 바쁜 분들이나 노령층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제때 물을 마시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여 하루 종일 물 섭취량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물을 마시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마세요. 신장에 무리가 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직후, 특히 오후 7시 이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어 밤에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밤에 갈증을 느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지 말고 소량씩 마시세요. 음식에서 얻는 수분 또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오렌지, 딸기 등 많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올바른 배뇨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야간 배뇨로 인한 불편함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배뇨와 소변 참기를 피하는 것은 방광 압력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건강한 소변 배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일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고혈압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배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날씨, 운동 등의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날씨가 더우거나 운동량이 많으면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늘려야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 특히 밤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 노인, 만성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특히 음주 습관을 조절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조절하면 야간 잦은 배뇨, 부종 심화, 신장 부담 증가 등의 건강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